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품사를 알아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명사는 형용사와 같다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특히 이제 오늘은 명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와 언의 즉 부정관사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 명사를 이해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 어나 언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하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는 그냥 원이에요, 원.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잠깐 적어 보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정관사 어나 어는 먼저 보십시오. 알파벳 A로 시작되죠. 그리고 A랑 모양이 같잖아요. 그럼 알파벳 A는 뭐냐면 첫자죠, 첫자. 예. 첫자는 뭐죠? 시작, 탄생을 얘기합니다. 맞죠? 시작, 탄생이란 말은 뭐냐면 곧 내가 이 세상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예, 자기만의 모양, 형상,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즉 뭐겠습니까? 개념의 세계예요. 개념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즉 뭡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세계. 즉 이 개념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등장을 알리는 것이 뭐다? 또는 on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뭘로 파악됩니까? 다? 눈이죠, 눈. 이 눈은 뭐 하는 겁니까? 형상이나 모습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뭡니까? 없는 거라 보고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있다라고 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어라는 것도 보게 되면은 개념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실제로 뭡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 드러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어인 겁니다. 즉, 이 A는 알파벳 첫자처럼 시작과 탄생을 알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뭘 가지냐면 탄생할 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만의 고유한 모양과 형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 이게 어떤 모양일까요? 잠시만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그냥 이런저런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유한 모양입니다. 즉 고유한 모양이란 말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모양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모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A는 즉 어라는 말은 시작과 탄생을 알리는 말이고 즉 이것은 뭐다? 모양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모양을 가진다? 고유한 모양을 가집니다. 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이것만이 가지는 항상 일정한 모양을 얘기합니다. 즉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그래서 모양은 근데 그것만의 뭡니까? 모양을 가지는 동시에 뭘 가진다? 그것을 자기만의 어떤 역할,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말은 어라는 말은 곧 어떤 명사에 어가 붙게 되면은 항상 그것만의 뭡니까? 고유한 모양을 가지면서 그것만의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고유한 뭡니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항상 이런 모양을 가져야만 합니다. 반대로 이 모양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더 이상 그거로서의 역할이 존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모든 모양이나 형상은 뭘 가진다? 바로 기능을 가짐으로써 그 기능이 곧 뭐다? 모양을 나타내고 모양이 곧 기능을 나타내는 서로 뭡니까? 정체성을 갖다가 보완해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망가지게 되면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됩니다.
형상이 무너진단 말은 기능을 가지죠? 그 기능이 사라진단 말은 뭡니까?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명사의 어나 어는 곧 항상 변하지 않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모양이 무너지면, 즉 부서지거나 변형되게 되면 그 고유한 기능도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는 뭐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어는 항상 뭡니까? 어떤 일정한 모양을 부여시켜주는 겁니다. 그것만의 고유한 모양. 근데 그 고유한 뭡니까? 바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만의 고유한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모양을 유지해야만 그거의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모양이 무너지면 그 기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gla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죠? glass는 우리가 뭘로 배우냐면 유리라고 배웁니다. 유리. 흔히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물질 명사다 이렇게 하죠. 물질이라는 건 뭡니까?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재료.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듭니까? 물건이란 걸 만들죠. 물건은 뭘 가지죠? 모양을 가지죠. 그래서 근데 재료라는 것은 뭡니까? 정해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료라는 것은 모양이 정해져 있으면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 재료를 가지고 물건이라는, 즉 항상 변하던 일정한 모양을 가지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재료 자체가 모양을 가지는 순간 뭐가 되어버립니까? 그것은 더 이상 재료가 아니라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즉 유리라는 것은 왜 여기 어를 붙이지 않냐면, 유리라는 것은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창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창문은 글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문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망치로 부숴서 조각이 나버리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창문은 원래 항상 어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뭡니까? 그 모양을 부숴버렸죠. 그럼 그 창문은 뭐가 됩니까? 더 이상 윈도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창문은 뭘로 들어갑니까? 바로 모양을 갖다가 잃어버린 유리로 돌아가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창문은 물건으로서 하나였던 고유한 모양을 가지는데 그 모양이 깨어지게 되면 창문으로서 기능 못합니다. 즉 창문은 유리로 되어 있죠. 근데 유리라는 요 물질은 또는 재료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지 않습니다. 맞죠? 요렇게 생겨도 유리고, 요렇게 생겨도 유리고, 이렇게 생겨도 유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고 각기 모양이 있지만 항상 일정한 고유한 모양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글래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유한 모양을 가졌을 수도 있고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요렇게 해서 생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도 뭡니까? 하나의 고유한 모양, 요것도 하나의 고유한 모양, 요것도 하나의 고유한 모양으로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을 가지고 뭡니까? 유리잔, 물을 갖다가 담아 놓는 잔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양이 떨어뜨려서 부서지거나 혹은 여기가 날아가게 되면 더 이상 그 모양을 변했죠. 그 모양이 변함으로 해서 유리잔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뭐만 남습니까? 글래스만 남죠. 유리만. 맞죠? 유리가 고유한 뭡니까? 모양을 유리로 되어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지만 유리잔의 역할을 하는데 그 유리가 모양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유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라는 것은 항상 정체성, 기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물질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적용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것, 개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도 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여기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있죠.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상명사 안 쓴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추상명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어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건 항상 뭡니까? 모양이에요. 모양. 구체적인 모양입니다. 형상을 가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뭡니까? 고유한 모양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 사랑이란 말은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아들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 같은 경우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대학에서 A라는 여자와 어떤 사랑을 나누게 되어서 뭔가 많은 추억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A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갖다가 특정한 뭡니까? A에 대한 사랑에 대한 특정한 모양들이 점점점 생겨납니다. 그리고 제가 헤어지게 돼서 B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자가 또 뭡니까? 특정한 추억이 쌓이면서 뭡니까? 이 여자를 떠올릴 때마다 뭡니까? 특정한 어떤 사랑의 모양이 제 머릿속에서 딱 그려져서 하나의 모양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를 여자를 떠올리게 되면 A와 했던 사랑은 어떤 이런 형상으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B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의 사랑은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서 뭐 슬프거나 얘는 즐거웠거나 그런 어떤 느낌 혹은 어떤 내 추억의 어떤 모양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얘랑 했을 사랑은 이런 모양이고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가 붙는 겁니다. 하지만 어가 무너지면 됩니까? 이건 그냥 개념으로서 사랑은 뭡니까? 얘랑 해도 사랑, 얘도 사랑, 특정한 개념이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모양이 없죠. 그럴 때는 러브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사랑으로 해서 무언가 그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특정한 뭡니까? 모양이 되기 때문에 러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 고기라는 게 있죠. 고기에는 우리가 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붙일 수가 없겠죠. 왜? 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기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건 요거는 보십시오. 우리가 목으로 갔을 때 고기는 이걸 갖다 칼로 잘라도 특정한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네모나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먹기 위해서 뭡니까? 이 칼을 자릅니다. 맞죠?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모양이 바뀌었지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더 이상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가 고기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라내도 뭡니까? 얘는 여전히 또 고기죠. 잘라내도 고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있으니까 붙이니까 아닙니다. 항상이겠죠. 항상 일정한 모양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얘는 잘라도 계속 모양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계속 고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항상 일정한 모양이 없는 거예요. 눈에는 분명히 뭡니까? 보이죠. 그리고 이런 모양도 보이고 자를 때마다 이런 모양도 보이지만 A는 단순한 어떤 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항상 일정한 변하지 않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개념 보이지 않는 거에서 뭘 한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항상 고유한 정체성을 갖다 만들어주는 게 어이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모양을 가지면서 고유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어이다. 그리고 추상명사니 물질명사 같은 경우도 뭡니까? 문맥이나 맥락에 따라서 내가 어를 갖다 붙일 수가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를 붙이는 명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단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즉 부정관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사에서 영어에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할 때 개념을 모르게 되면 정말 공부하는데 힘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쓰게 되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개념으로서의 자동차도 되지만 뭡니까? 실제적으로 뭡니까? 영어에서의 어의 개념처럼 현실적으로 뭡니까? 모양도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개념과 실체가 같이 쓰지만 영어는 car가 있고 car가 있는 겁니다. car는 개념, car는 뭡니까? 실제 이게 현실에 뿅 나타나서 그것만의 고유한 모양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어는 A라는 사람이 설계한 car랑 B라는 사람이 설계한 car는 자동차로서의 개념은 같지만 그 사람만의 뭡니까?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좀 더 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 어다는 것만 기억해도 앞으로 추상명사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가 아주 어를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하면 나중에 동사에서 동사원형이란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사에도 뭐가 있다? 명사 원형이란 거 있다. 즉 명사 원형이란 것은 뭐고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실제 현실 세계에 나오게 하는 것이라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